박수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정기훈련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련법은 대종사님이 이런 상의 수행을 위한 훈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상의 수행이란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일원상 수행입니다. 그 일원상 자리라 하는 것은 우주 만물, 금수, 초목, 권천까지 모두 한 기운, 한 이치로 이어져 있고 모든 사람과 존재들이 우리 몸에 모든 팔, 다리, 눈, 육근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자타가 없는 자리, 그리고 인과가 흐르는 자리고 영생이 바탕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자리 이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일원상 자리입니다. 자, 그 일원상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근본 열쇠, 그 집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대종사님이 명확하게 3대력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대력, 정신소양, 사리연구, 자극지사 그 3대력을 어떻게 길러가야 되는가? 대종사님은 수행편에서 상시훈련법, 정기훈련법 두 가지를 밝혀주셨고 그 상시훈련법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고락에 대한 법문에 보면 그 앞에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에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육건을 작용하는 것이 항상 공적 영지에 자성이 보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상자리에 합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삼질에 기르는 법을 여기서는 정기훈련법에 한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기훈련법 11과목은 자성, 강론 쭉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 개인의 어떤 자존감이나 개인의 명예욕이나 내 욕망을 실현한 도구가 아니라 자리 이타의 그 행동을 하는 하나의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는 걸 항상 머리에 두고 우리가 강연, 자선, 회화 그런 걸 길러놔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가 벗어난 자리가 되면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뭐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많이 따라가죠, 사실. 자, 그러면 이 정기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정기로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부터면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 6개월간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기훈련 11과목은 그때 환경을 바탕으로 처음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무 출신 훈련도 일주일밖에 안 하고 제가 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 1박 2일이고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삼동원 같은 경우는 몇 박 며칠입니까? 한 5박 6일, 만덕산 동화선은 6박 7일, 더 길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걸 통하여 가지만은 여기서는 우리 일과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그 희망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올해는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델로서 희망사항으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과라 한 데에서
꼭 하루 안에 이 11과목을 몽땅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좀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환경에 따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서는 우리가 보통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아야 정신이 좀 말짱해지고 그래야 잠도 덜 오고 그래서 자서를 들어가는 친구하고 자서는 들어가는데 자서는 보통 대산종사님은 법문집에 밝혀주시기를 30분에서 1시간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자서는 20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하는 분들은 한 40분, 30분. 권장은 1시간 하죠. 그래서 일단 자서를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맑은 마음으로 어두연마를 한 5분간 이제 합니다. 어두라 하는 것은 어두요목 20조도 있지만은 또한 그 경전에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 12의 일도 어두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밝혀주시기를 그 사리가 일에 대한 어떤 분석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그랬습니다. 분석하려면 논리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5분 더 욕심내면 성리까지. 성리는 우주의 본래 이치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했으니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조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독경 한 20분 할 수 있고 더 시간 나면 경전 읽기를 한 30분 맑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신고하고 자선 들어가면 이 모든 걸 마치면 한 6시 반 정도 되겠죠. 뭐 출근하느냐 집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고. 경전 공부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틈틈이 차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 공부할 때 효과적인 것은 대종사님의 본의가 뭐냐, 이론상 진리가 뭐냐를 바탕하여 경전의 뜻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뜻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공묘유를 검색할 때 진공이라는 글자를 따로 치고 혹은 묘유도 따로 치고 아니면 진공묘유를 붙여서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 모든 경전에 나타나는 그 구들이 들어가는 모든 문장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공이나 묘유나 진공묘유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하고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이런 상의 진리에 나오는 진공묘유의 조화할 때는 우리 느낌이 뭐냐? 대자연의 법칙 현상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버럭성을 내거나 탐심을 내는 것도 자연 현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묘유의 자리죠. 그러나 진공묘유의 수행문으로서의 묘유, 유화물을 초월한 묘유의 자리에서 마음을 서라. 우리가 진공묘유가 됐나 안 됐나가 수행의 표준이 될 때는 성내는 그 묘유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묘유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칫 그래서 성내는 것도 묘유다, 그것도 진리다니까 괜찮네 하고 자기 면죄부를 주거나 위안을 삼아서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단어가 여기서는 이런 뜻, 저기는 저런 뜻 확실히 파악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령 과목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집에서 하는 방법은 A4 용지에 한 적어가지고 1분에 한 240글자 나왔거든요. 말로서 할 때. 그러면 뭐 3분 하든 5분 하든 240을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휴대폰에 음성 녹음해갖고 연습을 하면은 될 겁니다. 근데 강연의 목적은 해두 단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전법, 법을 전하는 목적, 그 훈련, 또 하나 해두 단련. 그래서 그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길게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시간은 그 글자 수 맞아서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회화는 교화당 가서도 하지만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에 다자간 통화 기능도 있고 그룹 통화 기능도 있고 카톡에 그룹도 있고 밴드도 있고 그래서 좀 길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불은 우리가 9시 반 전, 그때 한 10분 정도 하고 상시일기, 정기일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연불도, 소리 없는 연불도 1년만 되면은 괜찮다라고 대통령이 밝혀주셨기 때문에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이 힘든 사람, 신체적 특징이나 여건상 힘든 사람은 연불에 집중해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불과 자선의 공덕은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선이 안 된다, 나는 30분 못한다 해갖고 나 포기하지 말고 10분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목표를 높이 잡아놓으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완벽주의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하루에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자가 있죠. 마음공부 책자는 좀 간단합니다. 사실은 우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그 사사내에서 좋은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원리별로 독립된 다이어리인데 거기는 상시일기, 정기일기 항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자기가 좀 만들어 해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서 정기일기에 있어서 사리연구 훈련하기 위한 그걸 하는데 작업시간은 우리가 목적 자체가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송 시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수면 시간 몇 시간, 식사 시간 얼마, 공부 시간 얼마, 일하는 시간 얼마, 휴식 시간 얼마, 노는 시간 얼마를 시간을 모두 계산해서 이 같이 허망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 메모 기능을 이용해갖고 작업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거예요. 유권작용하는 거, 심신작용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시작시간과 끝시간을 기록해 놓으면 이 작업시간 수를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입지출 기록은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 회시, 물질, 정신, 금전적인 면으로 남에게 받은 거나 준 것도 기록을 하는 것이 수입지출의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일기에 있어서 하는 것은 유문념 처리나 학습 상황은 내가 경제를 30분 봤다, 자선 10분 했다 이런 걸 기록을 꾸준히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의 조행 과목인데 주의를 하는 것은 우리 상시용령 주의사항, 교당 명시 주의사항 할 때 그 주의가 있는 것이고 설성요론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계문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모든 게 주의입니다. 조행은 차원된 형식인데 결국 모든 걸 실천하라는 의미죠. 합해서 주의 조행을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모든 과목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독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교육자 상시일기 책자에 보면 주의 조행 항목은 점검하는 날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하루 일과 마치고 생사해탈하는 기분으로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고 다음에 4시 반 일어나고 그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